이제 세 번째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209페이지예요. 209페이지 양으로 5번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이다 나와 있죠?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일일로 해서는 말씀 안 드린 부분이에요. 잘 듣고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자, 부동산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측정한다는 이야기에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좌표 평상에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자, Y축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되겠고, 다음 X축은 포트폴리오의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표준편차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표에서 나타내보자는 이야기예요. 어떤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이 크기고요. 이 크기고, 다음 표준편차는 이 크기입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과 표준편차 크기 연결해서 이 점 이렇게 찍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이 크기인데 위험은 어때? 이 크기다. 그럼 기대 수익률과 위험 연결했을 때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점을 찍어보면 수많은 점을 찍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역별 유형별로 아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어때? 수많은 점을 찍어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만 찍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 어때요? 하나를 선택하자.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연습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연습하시냐? 4월 28일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이날 조금 일찍 오셔서 연습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모의고사 보실 때예요. 그때 보시면 어떤지 컴퓨터 사인펜 이를 가지고 답안에 어때? 색칠 거 아니에요. 색칠인데 답안이 여기서 이제 여기가 보기 1번 이렇게 동그라미 쳐 있어요. 그럼 여기에 컴퓨터 사인펜 이걸로 어땠냐 이렇게 색칠한다는 이야기예요. 색칠한데 대체로 컴퓨터 사인펜 이 자체가 돼. 끝이 어때? 뾰족하잖아요. 그럼 뾰족하기 때문에 아차면 또 삐져나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실제 시험은 어떻게 하느냐? 시험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영 테이프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수영 테이프를 어때? 살짝 지우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기계가 인식을 못하면 전적으로 수험생 책임입니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생기면 답안지 바꾸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그럼 어때? 이와 같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때? 컴퓨터 사인펜 끝이 뾰족해야 됩니까? 뭉퉁해야 됩니까? 뭉퉁해야 되겠죠? 뭉퉁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시험 보기 전에 따다다다. 이거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하면. 그죠? 그 끝이 어때? 뭉퉁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이럴 줄 안다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조금 돈 좀 쓰세요. 돈 좀 쓰시면, 요즘 세상이 발달해가지고 정말 좋은 사인펜 나왔어. 정말 좋은 사인펜. 사인펜인데 여러분이 아마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대체로 고등학교 학생이 있으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고등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 어떤지, 수능 대비해서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때 답안지 체크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건데 요즘은 세상이 발달해가지고 자 여기가 보기 1번이에요. 그럼 보기 1번 이 동그라미 딱 있으면 어때? 사인펜이 워낙 좋습니다. 끝이 뭉퉁해 아예 뭉퉁해가지고 여기 가운데 때 딱 대기만 하면 이것 때 색칠이 돼요 이렇게. 그럼 어때? 삐져나갈 염려가 없는 거. 그렇죠? 문방구에 가면 이런 사인펜이 있어요. 이런 사인펜 500원에 500원. 그래서 한 두 개 정도만 준비를 딱 해 놓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모의고사 보실 때도 훨씬 더 시간 줄이고 또 유리한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정도는 좀 투자할 여유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인펜도 이렇게 딱 두 개 정도 준비해 놓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 줄이면서 또 시험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딱 보니까 어때?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언니가 가지고 계시네요. 맞죠?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사인펜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점 딱 찍으면 딱 들어갑니다. 이게 이런 거 준비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험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이야기 주는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하여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수많은
수많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구해서 좌표선에 나타내봤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여기 보세요. 기대 수익률과의 위험과의 관계니까 뭘 고려할 것인가? 바로 지배 원리, 이걸 고려하자는 이야기예요. 지배 원리, 이걸 고려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를 찾자라는 이야기예요.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자. 이걸 흔히 우리가 효율적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표현돼. 지금 지배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를 찾자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 이제 기대 수익률이 이 크기로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기대 수익률이 이 크기로 같은데 어떤지 이 선상에 위험이 다른 여러 포트폴리오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중에 이제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뭡니까?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면 위험에 대해 가장 적은 이 포트폴리오가 지배를 충족시키겠지요. 그리고 이 선상에 있는 나머지 이 포트폴리오는 모두가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모두가 지배당한다. 더 이상 선택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무슨 이제 이 크기로 기대 수익이 동일합니다. 이 크기로 이렇게 기대 수익이 동일해요. 그렇지만 이 선상에 위험이 다른 여러 포트폴리오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에 위험이 가장 적은 이 포트폴리오 지배를 충족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선상에는 나머지 포트폴리오 모두가 지배에 당한다. 더 이상 선택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또 무슨 이제 이 크기로 위험이 동일합니다. 즉, 이 크기로 위험이 동일해요. 동일하지만 기대 수익률이 다른 여러 포트폴리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또 동일한 위험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이 포트폴리오 지배율을 충족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이 선상에 있는 포트폴리오 모두가 지배당한다. 더 이상 선택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동일한 기대 수익률에서는 위험이 가장 적은 포트폴리오, 동일한 위험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가 지배율을 충족한다 할 수 있겠죠. 좀 지배율을 충족한 포트폴리오를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찾아서 이 포트폴리오를 선으로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이걸 다 버려버리시는 모양이네요. 자, 이걸 선으로 나타내서 일부러 조각 분필을 가지고 다니는데 칠판 정리하면서 하여튼 버리시는 모양이에요. 좋습니다. 이처럼 자, 지배율 충족하는 포트폴리오, 이걸 찾아서 선으로 연결해 보자. 그럼 이것은 선으로 나타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타내 보세요. 이 선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바로 지배율 충전 포트폴리오, 즉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찾아서 선으로 연결한 것이다. 이러면서 이 선을 가려서 우리가 이제 효율적 프론티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효율적 프론티어다. 이는 다른 말로 효율적 전선이다 또는 효율적 투자선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용어 정리부터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효율적 프론티어다. 자,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지배 원리를 충족신 포트폴리오를 찾아서 선으로 연결한 것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동일한 기대 수익률 하에서는 위험이 가장 적은 포트폴리오, 다음 동일한 위험에서는 기대 수익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 이것 찾아서 선으로 연결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효율적 프론티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효율적 프론티어를 그렸어요. 이 효율적 프론티어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할 수 있겠지요. 효율적 프론티어는 우상향하는 모습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에서는 무엇 때문일 것인가? 자, 보세요. 동일한 이 크기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효율적 프론티어 선상에 있는 이 포트폴리오에 가장 높은 수익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동일한 이 크기 위험을 부담하면서 효율적 프론티어 선상인 이 포트폴리오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보다 더 높은 이 같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뭡니까? 그만큼 위험을 더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다? 비례관계, 상쇄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자,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한다. 이건 뭐 때문입니까? 동일한 위험 하에서는 효율적 프론티어 선상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더 높은 수익을 여기서 그만큼